못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멕시칸. 에이. 산초. 네, 안녕하십니까. CEO톡 48회. 오늘은 맞춤형 임플란트 세계 1위인 라파바이오 김정환 CEO님, 동시에 대성산업의 부사 사장님이십니다. 네, 여기 지금 부사가 되어 있는데 한 달 전에 사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요. 대성산 사장이신 김정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오늘 그 게스트 소개해주시기 전에요.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실용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날PD 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전 교육을 통해 기업 문화를 바꾸고 싶은 교육 기획가입니다. 김영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달리는 야생 작가 오승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여기 보통 이제 이분이 뭐 야생 작가라서 야생 작가가 아니라요. 사실 이분 닉네임이고 이분도 작가이면 이분 소비자보건에서 또 이제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백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다들 나름대로 시간 내서 지금 이제 관심 있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CEO도 항상 이렇게 참관자들이 언제든지 MC를 같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보시고 나서 또 7월달에 또 새로운 또 많은 또 CEO분들과 만남이 있거든요. 공지할 거니까 나도 한번 MC 한번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은 같이 이렇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MC 보는 기회를 얻으실 겁니다. 자, 오늘 게스트이신 김정환 대표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이 프로필 사진 이게 언제 때 겁니까? 이게 한 네. 10몇 년 됐네요. 아, 그래요? 예. 근데 크게 바뀌신 건 없으신가요? 아니 혹시 그동안 시술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지금이 더 젊어 지금 하신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머리도 더 빠지고 예. 아니 이때도 예. 넥타이 매고 너무 그래가지고 지금 네. 캐주얼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또 현대의학의 승리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표정이요. 예. 표정이 지금이 훨씬 더 살아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표정이 예, 그잖아요. 예. 네. 네. 그런 것 표정이 훨씬 더 같습니다. 이때보다는 네. 살아 있어요. 태도 무태인가 은퇴해서 예, 근태로 네. 바뀌어서 그렇죠. 그런지 예. 더 있어 보이십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사진 같은 거를 네.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구글에- 어색합니다. 그죠? 아. 저 구글에서 제가 그 이미지 검색하니까 예. 정말 안 나와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이걸로 한 거거든요. 하물며 저희 이제 그 직원분들이 얼마 전에 이 사진 이후에 네. 어느 신문사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저희 회사가 투자 유치를 했을 때 네. 이 라파바이오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제 사진을 못 찾으셨나 봐요. 아. 어디서 굉장히 이상한 사진을 갖고서 혹시 이 사진 아닌가요? 혹시? 그거였습니다. 맞아. 네. 맞아. 이거 예, 거의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선시대 때, 네, 일제 맞습니다. 시대 때 사진 같아요. 저도 안 갖고 있는 사진을 누가 냈는지 어. 그 저희 직원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 기자분이 저한테 굉장히 안티가 아닌가 하는 죄송합니다만 예. 저는요 안 사실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사실 이 사진 보고요. 네. 이 사진이 그 대성그룹의 네. 창업자 사진인 줄 알았어요. 네. 사진이 워낙 필이 맞아, 옛날 사진 필이 아, 나가지고. 예. 저는 저거 언제 찍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런 사진이 나왔는데 본인이 맡기면 맞습니까? 예, 본인 맞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요. 그래도 회사 라파바이오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네. 같고요. 또 이제 대성그룹 많이 알지만 그래도 잘 모르는 분도 많을 네. 것 같아요. 먼저 라파바이오가 네. 어떤 회사인지 네. 먼저 이 이름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라파가 무슨 뜻입니까? 라파가. 이게 이제 약간 종교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이게 치유하는 이라는 네.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 언어고요. 이제 힐링 같은? 네, 그렇습니다. 치유하다 야. 이런 뜻. 네, 힐링의 의미가 있고요. 성견 지명 있으셨네. 요새 힐링이 요새 뜨는 건데. 예, 사실은 제가 이름 만들고 좀 있으니까 힐링이 막 뜨더라고요. 오. 예, 근데 그거를 저희가 마케팅을 잘못해서 한 번도 제대로 못 써먹었고요. 저희는 지금은 치과 쪽에 굉장히 강합니다만 실제로 치과만 보고 만든 회사는 아니었고요. 네. 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는 그러니까 3차원의 CAD를 이용을 해서 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2008년도에 창업을 한 회사고요. 치과 쪽이 가장 지금 시장이 큰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는 게 정형외과 시장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 치과 쪽도 저희가 지금 임플란트 쪽에서는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환자 1:1 맞춤형 지대주 네. 그 임플란트의 한 재료인데요. 즉 그 저희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는 이제 정형화된 공장에서 똑같이 기성화된 제품 네, 왼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요. 왼쪽 사진입니다. 네. 이거나 아니면은 그 기공사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한 땀 한 땀 정말 공들여서 네. 예, 이 금을 녹여서 맞아요. 만드는 네. 굉장히 비싼 제품이거나 네. 이런 제품만 있다가 저희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에 환자들한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죠. 네. 그리고 요즘은 한 발 더 나가서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네. 그다음에 기공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종합적인 솔루션화를 좀 노력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지금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더 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형외과 쪽에 또 다른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전 단계에서는 이제 치과 쪽에 뭐 지금 교정이나 네. 이런 다른 서비스들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원래 라파바가 갖고 있는 그 캐드캠 네. 그런 이제 그렇습니다. 그 네. 기술력인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거는 저희는 사실은 이 치과 쪽에 캐드캠을 활용을 하는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메인스트림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게 하나는 장비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3D 스캐 요즘 이제 3D 프린터 뜨지만 네네네. 3D 스캐너 그다음에 CAD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계를 깎는 밀링 머신이나 아니면 프린터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장비 세트를 구성해서 장사를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밀링 센터라 그래서 아예 이렇게 저희처럼 이빨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네. 저희는 두 개가 합쳐진 유일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만들고 기계도 저희가 하고 네. 그러니까 CAD하고 캠, 아까 캠은 빠졌습니다. 사실 CAD하고 캠이 같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캐닝도 저희가 직접 만들고요. 스캐너하고 CAD 캠, 그다음 밀링 머신까지 저희 게 있습니다만 CAD를 중심으로 저희는 다 오픈 시스템 지향해서요. 네. 저희 것만 고집하는 건 아니고 다른 회사들 파일도 받고 다른 회사들 캠에다가 또 파일도 엑스포트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밀링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거죠? 저희 같은 모델은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캐드캠 따로, 그 다음에 이제 밀링 센터 따로.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장점은 저희가 직접 양쪽을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디가 조금 더 가려운지는 조금 잘 알 것 같고요. 예. 대신에 조금 무거우니까 네. 예, 속도가 좀 네. 좀 더 빨리 갔으면 좋았지만. 그러니까 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계 최고. 네. 기술력은 최고인 게 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그 굉장히 좋은 시장이 있었어요. 네. 대한민국이 지금 왜 전 좋은 시장이라고 전 보시는 세계에서 거죠? 네. 인구는 4천만밖에 안 되는데 네. 임플란트가 전 세계 지금 4등에서 5등합니다. 와, 그래요? 예, 그렇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빨 나쁜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겁니까? 뭐 좋아하는 거죠? 건가? 예, 그 이빨 나쁘신 거보다 담배 태우시는 분들도 좀 많고요. 그리고 저희 먹는 거게 보면 오징어라든지 네. 그 고기도 갈비 뜯으시고 이제 이빨에 좀 물이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많군요.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예, 저도 많이 뽑았거든요. 벌써. 그리고 또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희 나이가 지금 43세, 44세, 42세가 가장 뚱뚱한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많은 나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장이 아직도 계속 갈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시술하신 분들은 저희보다 조금 윗세대실 것 같고요. 네. 저희 세대부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벌써 4개를 뽑고 예. 예. 이제 여러 오징어를 개 많이 드시나 보네. 뽑기를 좀 많이 뽑았습니다. 예. 아, 이게 담배하고 이빨하고 굉장히 안 좋은 것 네. 같더라고요. 근데 예. 본인 경험에서 우러나서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예, 실제로 저 2개를 네. 그 왼쪽에 보이는 기성품으로 했다가요 네. 뽑았어요. 그리고 2개 제 걸로 한 건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예, 인상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 라파바이는 알겠고 네. 아까 이제 대성산업의 또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대성산업이라는 게 이거 대성그룹이 오래된 회사인데 맞습니다. 이분이 예, 저희 할아버지. 할아버님이시죠. 가본이 길이 있더란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수근 창업자이신데 네. 이 대성산업이 언제 만들어졌고 네. 어떤 회사인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창업은 해방 직후에 하셨고요. 네. 1948년
네, 해방 후 3년 후에 하셨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증조부님께서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요. 네. 그래서 13살, 4살 때부터 신문팔이부터 시작하셔서 네. 정부 사업에 정부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정말 쉬우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쪽을 보고요. 예. 저 대표님 네. 저쪽 보고 하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걔한테 물려도 보시고, 예. 근데 그 첫 직장이 네. 신문은 이제 그 파트타임 잡이었고, 네. 풀타임 잡으로 처음 하신 게 그러니까 정규직이죠. 지금 네. 말씀하시는 예. 처음 그 일을 하신 게 연탄을 만드는 집이셨어요. 예, 일본 분들이 네. 대구시에서 이제 석탄을 띄어다가 연탄을 만드는 집에서 처음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시게 되고요. 그게 아마 저희 할아버지가 대구 상고를 다니시던 중간이시니까. 그것도 훌륭한 학교였는 예. 것 같아요. 아주. 중퇴를 하셨어요. 안타깝게 네. 거기 취직을 하시면서 네. 그러셔서 그 연탄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셔서 그 자리를 동생분한테 물려주시고 네.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더라고요. 유학을 예. 가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유학 가신 굉장히 좀 사실은 네, 그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버셔서 네. 유학 가신 그러게요. 굉장히 예. 드문. 그랬습니다. 뭐 여차저차 하셔서 이제 해방 직후까지도 한국에서 이제 그 당시에 금융조합 이사라고 지금 새마을본부장 같은 네. 네. 그러니까 금융 쪽에 좀 계시다가 이 금융에 그 정부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셨대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네. 예,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왜 사업하셨어요 여쭤봤더니 그 돈을 좀 더 벌고 싶으셨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아는 게 그 직장 생활 해보셨던 이 연탄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대구 가면은 칠성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시민운동장 오페라하우스 옆에, 요즘 예. 오페라하우스예요. 오페라하우스에서 시민운동장 쪽으로 한 블럭 이렇게 들어가면은 뒷골목에 사람 5명, 리어카 한 대, 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해머 틀 하나, 네. 예 그렇게 해서 공장을 48년도에 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연탄 사업은 저희가 1980년대 후반까지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석유 판매업, 그 다음에 도시가스, 그리고 그 연관된 다른 사업들 조금 더 영위를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 네. 저희가 그 덕분에 잘 먹고 지금 살아서. 그래서 지금 네. 그때 이제 할아버님 만든 삼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삼형제가 네. 지금 대성산업, 네. 뭐 서울도시가스, 대구 도시가스. 대성 네. 해가지고 그럼 이제 전체 그룹이 처음에 이제 나눠진 겁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실제적으로 경영은 완전히 나눠서 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정하는 그 대기업 집단, 집단에서는 아직 분리가 안 돼 있고요. 한 40, 지금 40대 정도, 40 그렇습니다. 한 네. 40여 뒤 예, 정도 정도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거의 그 이제 시작도 네. 물론 에너지 산업으로 시작하셨고 이제 계속 계열 확장되신 예. 것도 주로 에너지 쪽이 많으신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갑자기 라파바이오 같은 전혀 생뚱맞은 분야의 네. 일을 어떤 창업을 새로 하셨잖아요. 예. 그러셨을 때 혹시 뭐 집안의 어떤 반대라든가 아니면 좀 걱정 같은 건 없으셨나요? 걱정은 항상 제가 많이 끼쳐드리는 그래요? 그 첫 손주. 예, 그렇습니다. 네. 할아버지한테 첫 손주고 네. 근데 안타깝게 이제 12년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창업하는 모습들은 못 보여드렸고요. 돌아가실 당시에는 저는 다른 IT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IT 회사요? 네, 저는 IT 계열 쪽에 쭉 일을 하다가 저희 대성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예, 그리고 돌아옴과 동시에 몇몇 회사들을 창업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래 IT 회사에 있었다면 개발자였습니까? 개발도 잠깐 했고요. 근데 저희 보스께서 그 당시에 저희 이제 개발 부서가 상무님이 저희 보스죠, 최고 보스셨는데 네. 아무리 봐도 제가 개발하는 모습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이렇게 쳐다보다가 야, 너 안 되겠다 이러더니 너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사업 관리나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좀 생소했습니다만 그 프로젝트 매니징 팀을 처음 만들고 PM.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매니징 한 2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니, 구성됐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셨길래 사람 좋으니까 이런 평이 나왔을까요? 사람 좋으니까가 아니고 사람 사람들과 만날 때. 이렇게 어울리는 걸 이렇게 좋아하니까 술도 드시고 막 그러셨던 굉장히 거예요? 많이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그 먼저 그 대성 산업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시고 네. 다른 곳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신 거는 본인의 어떤 뜻이었나요? 아니면 근데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이었던 것 어른들의- 같습니다. 복합적이었던 것 같은 게 저도
예, 처음부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집안 회사에서 네. 일을 하는 거 그냥 그랬던 것 같고요. 아, 다른 이유도 좀 네, 있었고, 네. 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 네. 예.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집에 울타리에 나와서 사실. 밖이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밖에 어떤 면에서 편합니까? 어, 아니도 편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제가 누군지 모르는 거 너무 좋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일단은 책 그 어깨 무게가 조금 차이가 좀 네. 많지 않을까 싶은 음. 생각도 네. 들고요. 네. 네. 그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는 전공은 뭐 하신? 저는 학부에서는 물리학 전공했고요. 예. 그다음에 대학원에서 경영 전공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대학도 이제 외국에서 네. 나오셨는데 그러면 이게 잘하실 때도 아무래도 이제 대성 그룹의 어떻게 보면 장손이고 네. 또 이제 외국에서 어릴 때부터 대학에 공부했고 그렇다면 한국에서 어떤 친한 친구라든지 네. 한국에서 어떤 인맥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더 좀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약한 부분이 좀 그런 외롭지 부분인 않으세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근데 이제 사회에서도 친구들 참 많이 만나고요. 아,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학교가 저희가 좀 역사가 짧은 학교가 되나서 네. 선배님들은 많지 않으시고 제가 음. 5기거든요. 네네. 네. 아. 예. 네. 근데 아직도 뭐 이런 뭡니까 관계적인 부분이 꼭 학교나 이런 걸로 국한된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네네. 그 관계의 외로움보다는 예 그냥 저 나름대로 그 저한테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죠. 네. 네. 근데 저는 저 드라마 잘 안 보지만 네. 요새 드라마 보면 그렇게 뭐랄까 어떤 그 회장님, 네. 회장님의 뭐 아들 뭐 집을 그래서 뭐. 뭐 그러니까, 그런 네. 뭐 어떤 드라마 있잖아요. 아, 네. 일반적인 포맷. 네. 그 포맷이 모두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과장한 겁니까? 드라마에서 보통. 뭐 맞으신 분도 계시고 안 맞으신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보통 거기 항상 보면 거기 이제 후계자라는 이런 사람 보면 항상 뭔가 삼각, 사각 뭐 엄청나게 이제 연애 수준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 네. 네. 아, 연애세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궁금한 제가 게, 질문- 아, 예, 하고 이거 싶었는데. 저희 집에 사람 분명히 보면은 저한테 한 소리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상한 소리 했다고. 아, 예, 이거 네. 얘기해도 되나 진짜? 아니, 예. 편집해드릴게요. 이거 다 네. 보면 이게 저는요, 음. 예, 저희 집에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저를 어. 만났어요. 야. 예, 가만있어 봐. 그래서 고등학교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첫사랑. 집에 사람한테는 첫사랑. 예. 본인은 아니고. 본인은 아니고 이거는 코멘트. 아니 도대체 뭐 가정교사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이제 유학 준비하다가 만났는데요. 아, 네. 저는 재수를 하고 유학 준비를 했고 네. 이 사람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과 동시에 바로 유학 준비를 하고. 대표님은 네. 재수 있는 분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그러고 연애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같이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야. 쭉 지금까지. 아주 야. 아주 순수한 것이네. 보통 이제 이렇게 드라마 보면 그렇지 않던데. 맞아요. 아, 네. 그- 이상한 드라마만 보셨나? 아무래도 그 대성그룹의 장손이시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흔한. 네. 근데 아까도 잠시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소탈하신 느낌이 많더라고요. 아, 예. 실제로 식사 같은 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식사요. 오늘 점심 초계탕 먹었는데. 아, 네. 네. 닭무침에 초계탕. 아. 예, 맛있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재벌 이제 막 대성그룹이 우리나라 재계에서 한 40위 정도 되면 엄청나거든요. 계열 회사가 80개 정도 되고 그뭐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저는 처음 뵙습니다. 아, 그 네. 영광이고요. 그 이런 제가 분이 이런 분이 왜 여기에 나오게 됐는지 네. 혹시 사무차고인지 뭐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저희 회사한테 득이 되시는 분들, 예. 네. 특히나 현금을 저희 회사에다 주시는 분들 네. 100% 존경합니다. 네. 현금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도 생기고 네. 실제로 이제 지원도 받고 있고 네. 예, 물론 이제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런 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예, 저는 뭐 그런 자리에 꼭 와라 그러면 네. 네. 현금 주셨어요? 아 우리가 언젠가 다 임플란트 할 거 아닙니까? 언젠가 딱 고객이 될 텐데 왜 그래요? 이제 그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네. 좀 다시 드리면 저희가 수출을 올해부터 시작을 해요. 네. 네. 예, 이제 그 이게
의료 쪽은 전부 다 인허가 사항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이제 유럽 인증을 처음 받았고 미국 인증을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전시회를 처음으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금액들이 좀 있어서 네네. 네, 아주 원활하게 저희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시회들은 다 나가자. 그래서 아, 이제 네.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예, 첫 지원금이 얼마 전에 들어왔더라고요.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제 사업 이야기 말씀 나와서 그런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진도 한번 잠깐 보긴 했었는데요. 네. 그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 그리고 어버트먼트가 계속해서 나와요. 아, 네. 근데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저는 네. 사실 임플란트도 생소하고 네. 어버트먼트라는 예. 것도 생소한데요. 네. 그 부분 여기 계신 예. 청중 위해서 한번 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다 남아서 이렇게 혼날 것 같긴 한데요. 네.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저희 몸속에 몸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게 기본적으로 픽스처라 그래서 나사를 이제 그 뼈에 네. 심게 되고요. 저 맨 밑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사 모양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렇게 픽스처. 예, 그 위에 이제 기둥 모양으로 생긴 게 어버트먼트라는 파트인데요. 예. 네. 이게 이제 저희 일반적으로 충치 치료를 하시면은 네. 자기 이빨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이제 크라운을 그렇죠. 씌우게 되는데 네, 네.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나사만 있고 중간에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치근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빨을 그러니까 지지하는 지지하도록 네, 만들어주는 네. 지주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기둥이 단순히 기둥 역할뿐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잇몸에 이제 이물질이 낀다든지 네. 아니면 다른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이 임상들을 많이 적용을 시켜서요.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주는 그런 좀 특화된 노하우들이 좀 더 있는 거죠, 다른 회사들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어버트먼트를 넣든 아니면 다른 데서 넣든 간에 그 위에 이제 다시 크라운을 씌워서 이빨하고 똑같은 모양을 재현해 드리면은 임플란트 완성이 되고 네. 그렇게 되죠. 예, 그런데 뭐 전혀 기존에 하셨던 네. 것과 관련 없는 이 사업에 끼어들 때 아까 본인 경험담도 네.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진짜 이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제 다시 소프트웨어로 돌아가는데요. 네. 저희 고객은 아니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치과 선생님께서 캐드캠을 좀 개발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를 저희는 이제 항상 개발을 해드릴 때 그 다음 마켓까지 연결이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게 저희도 네. 이제 사람이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근데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캐드캠 쪽 하면서 좀 성공을 못했던 게 한 번 들어가면 그 다음에 리피드 오더가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캐드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왜냐면 일단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네. 카피본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맞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시장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개발을 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 마켓과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될지도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고 항상 이제 개발력이 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들었을 때 초기 투자비가 적어도 몇십억 단위 이상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어요. 이유는 그 이후도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했는데요. 네. 우선 제일 크게 봤던 거는 캐드만 개발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외 장비류라든지 네. 그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 들어가야 되는 투자들이 굉장히 좀 컸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게 그러지 말고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고 네. 서포트를 해주시면은 네.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검토를 거치고 그냥 처음부터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좀 특허 작업 몇 개 좀 해보고 이게 마업을 할 것인지 좀 보고 네. 그리고 2007년도 말인가 제가 특허 낸 게 몇 개 나오고 네. 그리고 그냥 진행해보자 이렇게 돼서 그럼 그게 준비 기간이 몇 년 걸린 거고? 한 6개월, 6개월. 7개월. 예. 그럼 이게 치과용 그러면 이런 용도의 캐드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거라고 생각하면 예, 되는 저희가 겁니까? 실제로 저희한테 맞춰서 개발을 하고요. 치과 전용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치과 전용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게 한 4가지 정도 저희 거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게요. 네네. 그리고 전 세계 이거를 캐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게 대여섯 집밖에 안 되세요. 네. 그래서 뭐 다 너무 잘 알고요. 네. 이제 저희가 개발하게 됐던 이유는 단순히 치아만 이렇게 만들어서는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던 게 네. 같은 시간을 들여서 같은 기계에 깎게 되면 네. 똑같은 가격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네. 빠르게 정확하게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네. 그래서
CAD가 결국은 모든 거의 시작이라는 거 봐서 네. 물론 이제 스캐닝이 제일 먼저 시작이지만 스캐너에서 넘어간 데이터가 이제 이 밸리드하다고 봤을 때 네. CAD서부터 이 얼마나 효율을 낼 수 있느냐가 거의 네.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미 있다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한 거니까 그렇죠. 있다라는 간주하에 들어가신 건데요. 시장은 네. 일단은 시작 단계였어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생산을 하는 집을 한 집도 못 봤었고요. 실제로 이제 크라운을 생산하는 정도 수준. 네네. 네, 그러니까 자연치를 이제 이렇게 충치 치료하신 다음에 생산한다든지, 네. 아니면 기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제작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되게 어려웠던 게 기준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많은 기준들을 네. 잡아갔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생각지 못했던 투자들도 좀 많았던 게 국내 식약처 같은 경우도 식약처의 기본은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생산을 해야 퀄리티 컨트롤이 된다고 보는 거였고요. 근데 저희는 단 한 제품도 똑같은 제품이 없다 보니까 맞춤형이니까. 네.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전체 작업을 같이 다 야. 해가면서 그래서 한 2년 넘게 걸렸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그렇습니다. 건데 네. 그것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이제 그러고 나서 벌써 한 6, 7년 흘러간 거 네, 아닙니까? 저희가 6년 차 됐을 때부터 이제 영업이익 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올해 한 2, 3월부터는 캐시가 잘 그렇구나. 도는데요. 그럼 이것이 뭔가 네. 그 초기 자본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했다가는 금방 굉장히 좀 망하겠네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몇 개 생산하는 건 괜찮은데요. 이게 이제 정확히 인허가 제대로 받는 거, 네. 그다음에 정도라고 그러죠. 이제 한두 집은 상대할 수 있으나 네. 저희 같은 경우는 1000집, 그러니까 저희 클라이언트 수가 1000군데가 넘거든요. 매달 네. 저희한테 보내는 집들이. 네네. 그러면은 1000군데 넘는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를 똑같이 맞춰주려 그러면은 그게 단순히 테이스트를 따라갈, 그러니까 그분의 취향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정형화된 서비스들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체결부 특히나 이 픽스처하고 이 맞는 부분에 대한 그 정확한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은 네. 저희가 그 공차 관리를 3미크론에서 하거든요. 그게 이제 네. 일반 임플란트 집도 똑같습니다만 임플란트 정품이라고들 말씀드릴 때 뭐 오스템이면 오스템, 네, 오스템이면 어디면 어디. 네네. 근데 저희도 사실은 똑같이 식약처에서 그걸로 받은 집이거든요. 네. 이제 저희 라파바이오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똑같은 공차 내에서 관리가 안 되면은 실제로 고강내 들어갔을 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성품은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게 사람한테 맞추기 때문에 3차원 코디넷이 살짝만 돌아가게 되면은 그렇겠다. 전혀 네. 이 다른 그림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손으로 맞추시는 것보다 저희가 오히려 기계로 맞춰서 한 번에 갖다 드리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라는 게 네. 그만큼 저희가 이제 사전적인 투자를 해서 네. 몇 년 왔기 때문에 시험 가능하지 않나 하는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밀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것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 전문가 치과 의사라든지 이런 전문가가 스피커로 나와서 네, 그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네,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마케팅을 어쨌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네, 거잖아요. 네.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만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마케팅이 이게 있었는지. 별도 마케팅이 참 힘든 부분인 게요. 네. 의료기기를 TV 광고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지금 이거를 설명을 여기 사실은 몇 번 보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도 안 되는데 네. 이걸 어디 가서 설명을 할까에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많이 그러니까요. 느꼈고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저희 제품 무조건 좋으니까 쓰세요 하면 오히려 더 안 좋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요. 이게 또 맞춤형이다 보니까 공장에서 막 나오는 것보다 비쌀 수밖에 없겠죠. 네. 공정을 몇 번 네. 탓하니까. 네. 이런 가격적인 배리어를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그런 것들이 다 저희 회사에 지금까지 챌린지였던 것 같고요. 네. 초기에는 제품, 그러니까 이런 맞춤형 제품이 있다라는 걸 소개하는 것 자체가 큰 챌린지였고요. 네. 네. 일단 치과 의사들한테.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맞춤형 제품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몇 년을 막 이렇게. 네.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다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시장의 절반 이상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달리려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네. 많이 필요하듯이 이거 역시 알리는 데에 대한 기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굉장히 처음에 많이 걸렸고요. 그 마켓에서 이거를 실제로 맞춤형입니다 그랬을 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게 걸리는데 한 4년 걸린 것 같아요. 4년.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빨라서 네.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네.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맞춤형 그러면 비싸잖아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이제 또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는 이거를 알릴 방법이 거의 되게 부족하다라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은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왜 맞춤형 임플란트를 써야 되는가라고 이제 아마 의사가 설명을 해주겠죠. 네. 소비자가 이것을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 하나가 뭘까요? 일단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실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임플란트 시술하신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웠던 게 그 냄새 나는 거였거든요. 네, 이게 이물질이 크라운 밑에 낀다든지 그랬을 때 이게 대책 없이 냄새 나고 네. 상하고 네. 결국 잇몸이 상해서 뽑았는데요. 네. 예, 근데 제 거는 지금 괜찮더라고요. 네. 2년 지났는데 멀쩡히 쓰고 있는 걸로 봐서.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국내 시장은 이제 그렇게 좀 개척을 해오셨고요. 예. 글로벌 시장도 분명히 진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오셨고 네. 어떠한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시장마다 다른 전략들을 쓰고 있고요. 네. 예,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치과 시장이 발달한 나라들이 참 적고요. 네. 나라마다 또 다 특색들이 달라갔고요.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전략을 다르게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완전히 마이너리티니까요. 네. 아예 기계 업체들하고 지금 만나서 아. 저희가 반대로 캐드를 공급을 해주고 네. 뒤에서 이제 깎을 수 있는거나 다른 네, 이제 네. 재료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아,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스캐너하고 캐드를 같이 내보내서 네. 로컬 센터들을 지금 구축을 하려고. 음. 예, 그래서 지금 2대 나가 있고 네. 올해 내로 좀 많이 구축을 하려고. 왜냐면 이제 아직 FDA는 안 나와서요. 네. 예, 올해 중에 이제 끝나면은 여장창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방향을 정확히는 못 잡았는데요. 네. 좀 대형 클리닉 위주로 지금 좀 만나고 있어요. 아. 거기는 그 의료법인들이 다 영리화가 돼서 네. 아예 그 개인들이 수십 중국은 개, 오히려 예, 영리화 예. 됐습니까? 그래서 수십 개 클리닉들을 갖고 있는 집들이 있어서 음. 그런 집들 오히려 만나면서 방안들 지금 찾으려고 하고 네. 있는 게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기계가 들어가면은 재료비는 비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그 네, 네. 시술 비용이나 네. 시간이나 이런 게 감소가 되니까 아. 예 그런 면에서 오히려 비용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얘기들을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의료 전문가가 아니신데 하셨다고도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네.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아직도 어렵습니다. 네. 정말 몰라서. 예. 네, 뭐 공부도 하시고. 예, 아무래도 그러시는 건가요? 조금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우고요. 저희 네. 이제 같이 그 연구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요. 음. 주기적으로 뵙고 많이 배우고. 아. 예. 저는 여기서 앞에 말씀을 들어도 예. 치과 세미나에 왔는지 아,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예. 부분도 많고 한데 네. 그 임플란트 같으면 이제 뭐 상장 회사가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그렇습니다. 해서 또 뭐 스플란트 뭐 네. 광고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네. 이제 소비자들인데는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요. 네. 그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그런 종류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기술력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인지 또 세계 수준으로 네. 가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한번 좀 말씀해 예. 주시죠. 국내 회사들 되게 좋습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어땠는지 그 뭐 사실 뭐 페일 났던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요즘은 워낙에 시술 건수도 많아지시고 그다음에 예, 그 개발한 지 오래되시고 그래서 잘 하시고요. 근데 이제 오스템이나 기존 임플란트 회사들의 장점은 역시 기성품들. 예. 저희는 기성품 하나도 안 하니까 네. 가시당초 없으니까 네. 저희는 그냥 1대1 맞춤.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다른 회사. 그러니까 양보르타민이 저희 기성품이냐? 아예 네. 수제품이냐? 수제품이냐. 아. 예. 가격 차이가 네. 그 맞아요. 어느 정도 처음에는 됩니까? 굉장히 많이 났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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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집마다 사는 사입 단가가 다 달라서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얼마입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기 아니 힘들고요. 이제 지금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치과마다 가격이 막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이라 다 가지고 다릅니다. 어디서 가야 제대로 하는 건지 사실은 가격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예. 혼날 것 같은데. 예. 아니요, 말씀 네, 네. 궁금해요. 진짜 말씀 혼날 것 주세요. 그냥 그 포괄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주시면 상징적으로 예.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예, 뭐 싸다고 나쁘다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예.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게요. 그 재료값이 얼마다가 중요한 뭐 재료를 뭘 썼다 어떻게 시술했다가 다 그 사람들의 뭐라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도 실력이 훌륭한 다르네. 선생님들은 좀 많이 받으셔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요. 맞아요. 네. 예, 그다음에 또 좋은 네, 재료 썼으면 좋은 그만 재료 많이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제 꼭 시장이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게 지금까지 배워왔던 네. 현실이고, 근데 어느 나라 시장이나 똑같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것 그 같습니다. 말씀 그 단가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부분 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힐링 어파트먼트라고 네, 해서 네. 3월에 출시해서 네.
그 약간 단가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그게요. 힐링이 사실은 단가 때문에 낸 건 아니었고요. 그 기존의 이 맞춤형 그 진료를 하시던 패턴에서 맞춤형을 쓰시게 되면은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저희 제품 이렇게 보시면은 좀 뚱뚱하죠. 네. 기존 제품들보다 뚱뚱하다는 얘기는 잇몸을 밀어주지만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걸 꼈을 때는 조금 이물감을 느낀다든지 아파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저렇게 뚱뚱하게 안 만들어도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힐링은 사실은 저희 힐링이 시술의 편리성을 굉장히 좀 극대화시켰어요. 여기 지금 사진은 안 나왔는데 기존에도 힐링 어바트먼트들이 다른 회사들에 다 나왔었는데요. 저희 제품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중간 작업들이 다 빠지게 돼요. 그 임플란트의 위치나 방향과 높이를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받기 위해서는 이 액세서리들을 체결을 해서 다시 저희 그 석고 모델 만들기 위해서 러버 뜨죠. 이 벌리고 이렇게 뜨는 그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조립하는 작업들이 들어가는데요. 저희 힐링이 들어가면은 시술하실 때 그냥 첫날 끼워놓으면은 다른 작업 다 필요 없고 그냥 그것만 찍어서 보내시면은 다 해결이 되는. 방법론적으로. 네, 방법론적으로 좀 다르게 풀었어요. 그러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 좀 쉽게 생각해서요. 네. 임플란트 이걸로 딱 해서 맞춤형으로 좋게 잘 했습니다. 네. 오징어 씹어도 되나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고기 좋아하고. 생리빨처럼 네. 전혀 차별 없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훨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뼈가 약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혼날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임플란트 그러니까 기성품을 쓰시는 거랑 저희 거를 썼을 때랑 실제로 이제 저희 팔로업 데이터를 보면은요. 이 나사풀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배 넘게 차이 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크라운이 깨진다거나 이런 거는 한 3배 넘게 좋아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염증 반응에 대해서도 거의 10배 넘는 괜찮은 데이터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놨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느끼시는 게 또 씹는 것뿐이 아니고 이빨 닦으신 후에도 남아있는 그 이물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뭐 완전 전문가,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가 수준이신데 지금 늦게 오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대성 산업의 지금 부사장에서 한 달 전에 사장님으로 이제 승진을 하셨다고 하세요. 근데 지금 라파바이오에 너무 집중하고 계신 거 아니세요? 대성 산업의 사장님으로서는 대성 산업에서는 이제 유압 부분하고 기계 부분을 맡고 있는데요. 그쪽 얘기하면 이거만큼 똑같이. 굉장히 이렇게 앞으로 마켓이 5년 후에 뭐가 될 것이다. 뭐 경영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R&D 쪽에 좀 시중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게요. 단점인 것 같아요. 단점이면서 또 이제 타편으로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뭔가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성산업의 사장의 어떤 경영자로서 일하시는 것과 라파바이오의 창업자로서 일하시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즐거우세요? 저희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은데. 얘기하세요. 밥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 또 출연하셔가지고 또 야단 맞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단 항상 맞으니까 괜찮은데요. 이유요? 뭘 또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지금.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건 제 라파바이오가 더 좋은데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처음 왜 시작했는지부터 본인이 다 했으니까.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직원 하나하나들이 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왜 제가 인기가 없는지. 그러면 정말 색깔이 다른 큰 조직, 그리고 현재 라파바이오 조직, 그리고 분야도 다른 두 조직을 경영을 하고 계신데요. 좀 이렇게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나름의 그런 차이점 한번 말씀하시기 전에 라파바이오는 직원이 몇 명이고 저희가 지금 대성산업은 몇 명인지 한번 대성산업은 4,000명. 4,000명이고 4,000명 라파바이오는 라파바이오는 80명이고요. 4,000명 중에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신 분이 한 200명 돼요. 대성산업 안에서는. 그리고 라파바이오가 80명, 제가 또 경영한 다른 회사가 한 40명. 토탈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규모별로 다 지금 하고 계신 셈이신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요. 근데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꿈을 꾸는 게 되게 좋고요. 예, 네.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을 시키는 속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조직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네. 조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굉장히 강력한 문화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그렇죠. 문화 틀 안에서 돌아가느냐, 네. 아니면 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에서 차이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보통 대성산업 같은 데에서 이제 200명인데 거기서 생각하시는 내가 필요한 인재상하고 네. 이제 라파바이오에서 필요한 인재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아니면 같나요? 같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충실한 사람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충실한 사람? 네. 좀 더 충실하면 어떤 걸? 자기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아니라요? 어차피 다 개인이 행복해야 회사도 네. 열심히 할 수 있으실 오. 거고. 굉장히 멋있어 네. 보이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뭐 이거 한번 해줘야 돼요. 이거 한번 아니 옛날에 그 차이표 떼그맛과 함께. 그러면 예. 그 대표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보다 네. 딱 끝내고 일찍 저 퇴근하 정말 좋습니다. 일찍 끝내고 네. 퇴근하는 그런 직원이요? 친구들이 훨씬 좋습니다. 네. 와. 네. 회사에 근데 남아 있는 네. 이유가 저도 예전에 해봐서 네. 집에 가기 싫으면 남아 있는 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영자가 되면 또 다르다고 하던데. 제가 그거를 라파를 시작하기 전인데요. 어느 날 출장이 캔슬이 돼서 취소가 돼서 공항 갔다가 차를 돌려서 사무실을 돌아갔는데 저녁 8시에 불 꺼진 그때는 제가 이제 어디 지금 맡고 있는 사업부 중에 하나가 독립 건물을 쓰고 있었어요. 네, 저희만 쓰는 네.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8시쯤 이렇게 사무실을 들어갔는데 건물 전체가 불이 꺼질 거예요. 그날 이렇게 잔잔한 충격을 받으며 제가 너무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구나. 그 이후로 절대 이제 저녁 먹고 사무실 들어가는 건 안 하려고 하고요. 네. 와. 그다음에 특별히 일이 있을 때만 그냥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전화해서 따로 본다든지 이렇게 사무실 2개 있는 게 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자기한테 충실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직원인지 네.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죠? 굉장히 티가 많이 나는 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회사를 봤을 때도 네. 마찬가지, 본인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 예. 플러스가 마이너스가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티가 좀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어려서부터 네. 가족 내에서 이제 경영하시는 어떤 어른들의 모습을 네. 봐오셨을 거고요. 예. 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리 잡으신 어떤 경영관이 됐든 비즈니스 감각이 있으셨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창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네. 창업가로서의 길도 걸으신 거죠. 네. 이 창업의 경험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좀 변화하게 해준 그런 게 있나요? 변화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느끼게 해주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영학 공부를 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그냥 간접 경험이 더 많죠. 네. 근데 이제 정말 아프면은 정말 아픈 거죠. 예. 네. 그래서 가끔은 좀 아파보는 것도 괜찮고. 예. 그동안 이제 먹어요.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여러 가지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장 크게 실패했던 거라든가 네.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시행착오 네. 무엇이었으며 왜 그랬는지 예. 간증 좀 해주시죠. 창피해라. 네. 이런 게 올 줄 알았는데.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개발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 다 될 줄 알았고. 네.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이제 3D 스캐너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데요. 네. 그 전에 2D 쪽에 저희가 일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 잘 될 줄 알고 그리고 네. 처음에 너무 쉽게 성공을 한 거죠. 네. 예, 예전에 한 2, 3년 전인데 우편물 트래킹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우체국 기계 한 반 정도는 제가 납품했거든요. 저희 쓰는 일반 규격 우편물 저희 마켓쉐어가 한 50% 되는 것 같아요. 네. 우편물 스캔해가지고 분류하는 스캔뿐이 거예요? 아니고 저희 분류기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분류기를? 그리고 국내 우체부 아저씨들의 획기적인 삶을 바꿔주는 슬로그 분기라고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우체부 아저씨들이 딱 가는 길대로 편지를 쫙 정렬을 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 국산화 저희가 했고요. 저희 회사가 했고 그다음에 국산화해서 마켓쉐어를 한동안 70-80%까지 갖고 가다가 제대로 치킨 게임에 걸려서 완전 박살 나보고요. 그거 지금 돈 갚느라 죽고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런
개발 때문에 너무 좋아서 하다가 네. 이게 개발만 한다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나중에 좀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제 개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아직도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보면 여기 시청자분들이나 이분들도 이제 개발을 좋아하셔가지고 예. 개발로 창업하신 분도 있을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대표님 같은 네. 또 그 개발로 인한 네. 아주 시행착오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네. 어떤 조언을 안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항상 해주세요? 요즘은 이제 보면은 그 플랫폼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툴들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범용적인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항상 개발하시는 분들의 우는 저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는 게 제일 나아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 제가 하려고 그러죠. 네. 근데 가끔 가다가 드는 생각은 남이 한 거를 제가 하는 게 제일 비싸게 치이더라고요. 네. 네. 예, 그리고 그 네고시에이션을 하기 전, 그러니까 협상을 하기 전에 제가 의뢰 판단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한테 안 팔 것이다. 저 사람은 나랑 일하기 싫을 것이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네, 상대방 입장에서 거죠? 제가 먼저 저한테 이제 네. 약간 벽을 치고 시작을 하는데 개발자의 벽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요즘 이제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유럽 회사들하고나 미국 회사들하고 이런 거 많이 해보면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픈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치를 쳐주느냐 안 쳐주느냐인데 그것도 제가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얘기가 충분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가능성을 닫아놓는 것보다 한번 부딪혀보고 시작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근데 너무 건방진 것 같아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네. 여러 대표를 뭐 사장님도 하시고 대표도 이렇게 하시는데 네. 월급은 다 받습니까? 받는 군데군데 다 받습니까? 받는 데도 있고 못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회사가 좋으면 돈을 못 받죠. 네. 네. 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이쪽에서 많이 받아서 이쪽에 투자도 하고 그러시나요? 예, 저 월급 받아갖고 빚 갚는 것도 있고요. 네. 참, 네.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러 회사에 이렇게 경영에 관련이 돼 있으시잖아요. 네. 그 여러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현재의 고민은 어떤 걸까요? 현재 고민이요. 항상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예. 왜냐하면은 저희 고객도 결국 사람이고, 네. 저희 직원도 사람이고, 예. 저희 뭐 주주분들도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은 이런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까? 아니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간지러운 데가 뭔지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으세요. 네. 그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좀 이렇게 사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대중들에게 좀 많이 알려지신 그 가족분 중에 김성조 네. 대표님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화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고, 고모인가요? 네, 고모. 저희 막내 고모세요. 네, 그 서로 자수성가해서 네. 이제 할아버지가 네. 이제 여자는 안 된다 했는데 자수성가한 경영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현재 이제 대기업의 경영가이시기도 하시고 네. 이게 중소간기업의 각 기업의 이제 대표이기도 하신데 이런 그 고모님의 행보를 어떻게 보시는지 경영자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고모님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 네. 어떤 분보다도 네. 빠른 시간 안에 네. 상대방을 자기 편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대한민국 그 여성분들보다 훨씬 더 강한 장점을 갖고 계셔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존경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내 고모시다 보니까 네. 예. 네, 그렇구나. 뭐 네.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지금? 14살, 15살. 예. 뭐 친하게 지내시겠네. 그리고 뭐 너무나 많은 사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뭐 가방도 하나 줘 그럽니까? 지금 가방도 근데요, 하나씩 줘. 가방은 삽니다. 아하. 네. 참, 저희 이런 진짜? 그 직원들은 오히려 이렇게 알아서들 이렇게 받아오고 그러던데요. 네. 저는 저희 딸 것도 사서 이렇게 줍니다. 네. 그 디스카운트도 잘 안 해주시고 있는 놈은 그냥 다 사라. 사. 그래서 뭐 임플란트랑 가방이랑 바꾸면 바꿔요. 되겠네요. 그게 참 맞아. 아주 이빨이 멀쩡하시지 그런 말씀 안 하시죠. 그럼 향후 네. 뭐 가족분 집 자체가 사실 네. 경영가로서 배우시는 게 많을 것 네, 같아요. 네. 보시는 것도 많고 네. 지금 또 한 영역도 개척하고 네. 계시고 네. 향후 사업가로서 어떤 사업가이고 싶다 이런 아. 방향성이 있다면 저요. 네, 딱 하나 그냥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네, 네, 어떻게 하면은 저나 저희 회사가 네. 좀 필요한 사람들이 될까만 생각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투병을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참 많은 얘기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마침 그때 이제 귀국한 이후였고 네. 많은 이야기 나누는 것 중에 그 몇 개 중에 제일 컸던 거는 사업을 할 거면은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걸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라파바이오 이제 창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또 다른 어떤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야나 있어요. 아이템 있으신가요?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차곡차곡 하려고요. 네. 아니 여기 오늘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하나 정도 이렇게 주시면 정말 하고 싶은 거는요. 이건 너무 허황된데. 저기 허황된 분들 많은 예. 거죠? 예. 포항 먹고 사시는 분들이라. 꿈만 먹고 사는. 예, 제가 꿈꾸는 거 좀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다양성의 사회를 꿈꿉니다. 네. 예, 다양한 자기 취향들이 인정받고 네,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제가 꿈꾸는 세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좋게 네. 알겠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추상적이죠. 약간 구체적으로. 약간 더 구체적으로? 약간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3차원 디자인이나 네. 아니면은 이런 실제로 이제 프린팅이 됐던 밀링이 됐던 적용을 시키는 것들이 단순히 작은 레벨이 아니고 사실은 조금 더 크게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사는 집, 저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오케이. 뭐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추구하는 게 맞춤형. 예, 맞춤형. 예. 나만의 거. 일맥 맞춤형인데 뭐 네. 계속 기술을 활용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무슨 얘기하고 있다. 예. 이래서 참 여기는 자본이 안 돼가 좀 힘들죠. 예. 그런데요. 제가 네. 궁금한 게 이제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네. 할아버지하고 되게 애틋한 관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장남이시잖아요. 예. 저도 장남인데 네. 장남들이 보통 자기 아버지하고 네.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본인은 네. 아버님하고는 관계가 어떠신지 아버님하고. 저희 아버지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굉장히 강직하시고 네. 아버지만의 색깔이 굉장히 강하시고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시는데 저희 아버지 보면은 저러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룹이 있고 그러면 이제 형제가 지금 삼형제입니다. 3명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큰 그룹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그 경영 나중에 서로 이제 누가 어떤 회사를 가질 거냐 뭐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신문에 근데 보면 되게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분규도 많다는 있는데 대성사는 어떤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아버님께서 이제 어떻게 내 후계나 그런 할 때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식으로 집안에 어떤 그런 것이 뭐 있는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저는 반대로 제가 별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게 정신은 그러니까 영혼은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데 생각과 이런 철학을 물려줄 수 있는데 물질적인 거는 그냥 기한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제 거로 생각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그 반대로 이제 자녀분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하실지. 저는 뭐 항상 좋은 얘기들 하면은 왜 뭐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는다는 걸 주라고 하는 비슷한 생각인데요. 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하는 게 자기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좀 많이 주고 싶고요.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느끼는 것 같고요. 고등학생이에요. 저희 고등학생. 둘째는 아직 많이 어려서 그냥 즐겁게 놀아라 이러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이제 할아버님이나 아버님 이제 너무 존경하시고 그분들의 어떤 철학에 아주 감동을 받으시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세대차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 옛날 분들과 현재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과 이 어떤 그 생각의 차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것만큼은 나와 틀리다, 나는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많은 부분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같은 부분을 찾기보다 다른 부분 찾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요.
다만 이제 하나 똑같은 거는 이제 자기 소유라는 거에 대한 강압 집착보다는 약간 우리는 저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그런 저희 집안의 약간 첫째들만의 네. 약간 냄새가 그냥 우리는 그냥 거쳐가는 사람들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하신 거는 네. 저희 할아버지 책 보시면은 청지기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쓰셨었는데 나는 잠깐 이거 맡은 사람이야라는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네.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아직은 잘 안 됩니다만. 네. 네. 약간 다른 얘기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물론 이제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이만큼 경제를 많이 이끌어 왔잖아요. 맞지만 지금 뭐 요즘 보면은 뭐 재벌 기업과 재벌 기업 중소기업 상권도 침해하고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이제 뭐 기부 문화라든지 그런 게 선진국에 많이 정착이 됐지만 아직 우리나라 그런 것이 아직 정착이 안 된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재계의 어떤 그런 이제 되게 그 문화랄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더 바뀌어지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네. 예, 아직 우리나라에서 네. 안타까운 거는 정말 그렇게 충분한 부를 이루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를 반대로 묻고 네. 싶어요. 네. 항상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고 하고 그다음에 더 큰 기업을 이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더군다나 이제 교육 수준으로 쳐다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는 좀 더 부자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네. 우리나라 부자들은 좀 더 많은 부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목 상권 이런 건 완전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거는 국내에서 이제 네. 지역적인 얘기인 것 같고 기업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부를 이루는 게 꼭 부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정말 이제 기업의 잣대는 얼마만큼 규모가 커졌느냐 좋으냐 이런 건데 네. 이제 세계가 시장이 국내만 가지고 사는 세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점점 이제 밖으로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럼 한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큼 컨트리뷰션 했고 또 본인이 얼마큼 커졌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하고요. 그 아까 이제 기부 문화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거에 따라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네. 게 네. 미국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거나 다른 나라 역사들을 돌아봤을 때도 이 사람들이 자기가 다 쓸 만큼 딱 적당히 있었으면 나눌까 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서 예. 그래서 많이 벌고 많이 나누자가 더 맞지 않나. 네. 예, 아주 기본적인 그 아까 이제 사람을 생각한다는데 저도 저를 돌아봤을 때 제가 배고프면 딴 거 못 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서.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뭔가 뭔가 불을 네. 불을 더 쐈는데 좀 더 기왕이면 좀 글로벌하게 세계로 그렇죠. 나가서 예, 그렇죠, 불을 더 그렇죠. 쐈으면 그렇죠. 좋겠다. 네. 반대로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그 자꾸 이제 그 국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좀 되면은 네. 외국은 나가지 말고. 예. 저부터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네네. 그거는 정말 머리 맞대고 같이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싶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렇겠죠. 조건? 네.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제 취업을 준비한 젊은 예. 세대들 그리고 창업하고자 하는 네. 세대들 많잖아요. 네. 젊은 친구들이. 네. 그럼 어떤 쪽을 권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대기업에 취직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아니면 기업가 정신으로 창업을 하는 거 어떤 쪽을 먼저 권하고 싶습니까? 창업하면은 진짜 힘듭니다. 모든 짐이 다 네. 자기 어깨 위로 옵니다. 네. 예. 돌도 힘이 없어요. 일단 던지는 게. 근데 굉장히 힘이 와닿으시나 없어요. 봐요. 근데 돈 벌려면 창업해야죠. 네. 월급 받아서 어떻게? 예. 돈 벌려면. 예. 네. 저도 저 아버지한테 월급 받는데요. 돈 못 모으겠던데. 물론 이제 몇몇 굉장히 좋은 회사들은 임원분들한테 돈 많이 주고 하시지만 거기까지 가는 기간과 노력 네.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그만큼 힘든 창업 빨리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제도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실패를 인정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되게 많이 따져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도 실패할 만한 나의 여력이 될 것이냐도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되셨을 때 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고 정말 용감하신 분들은 제일 좋은 건 사실 부딪히고 배워가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렇죠. 정말 멋있게 성공하시겠죠. 저는 뭐 응원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테니 박수 소리에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제가 너무 우울하게 아니 방송 중에 이렇게 박수 치는 경우가 정말요? 드물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공이 이렇게 한꺼번에 네. 날아오면 굉장히 저 이렇게 기분 좋은데 공 맞고 기분 좋은 거 네. 예. 그 사학과의 기질은 어떻게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 노력하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그럼 노력을 타고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면 되는지. 노력이요? 그냥 불편한 게 뭔지 보는 게 시작 아닐까요? 소비자의 어떤 불편함. 네, 어디든지 소비자가 됐든 나든지 뭐 네, 조직이든지 누구든지, 뭐 예, 시장이든지. 조직이든지. 네. 왜냐하면 자꾸 소비자만 생각하시는데요. 네. 이분이 소비자 보호원에 계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보고서예요. 소비자 보호원이 네, 아니라 네. 소비자원입니다. 예, 소비자원입니다. 이름이 바뀐 지 꽤 예, 됐습니다. 예, 소비자원 예, 맞아요. 예. 소비자원.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약간 버전. 이게 참 아까 다양성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시장이라는 게 사람들밖에 없었으면은 네. 요즘은 너무나 다양한 네, 시장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불편한 게 꼭 사람 뭐 소비자여야 할까? 네. 예, 이런 생각이 생기고 예, 이제 죄송합니다. 왜 이분이 소비자가 예. 소비자가 그러니까 없어지면 갑자기 막 소비자원이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그 직업이 그 없어지지 않다면. 훌륭한 회사에 대해서 제가 말 이렇게 네네. 들으라는 것 같아서. 근데 다양성이라는 게 결국은 소비자뿐이 아니고 회사도 소비자일 수 예, 있고, 예. 예, 뭐 자기도 소비자일 수 그렇죠. 있고, 예, 뭐 네. 너무 다양해지니까 그래서 그래서 불편한 게 뭔지 이제 보는 게 제일 먼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저도 맨날 이렇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예. 문제네요, 문제. 어차피 예. 문제 그렇죠. 어떤 문제가 예, 있는지. 예. 문제가 근데 있나요? 문제라 그러면 너무 거창하고요. 네. 그다음에 불편하다.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은 꼭 이제 너무 힘들어질 것 아, 같아요. 예. 그거보다는 오케이. 뭐가 간지러울까, 아. 예, 어떻게 하면 조금 덜 괴로울까 네. 이런. 그럼 지금 노력해야 될 점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업가의 기질은 네.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천적인 거는 그런 건 있겠죠. 인스팅트라고 그러죠. 직관? 네. 그다음에 뭐 아니면 안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열정,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예,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네. 근데 그게 또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객관화를 못하죠. 그렇죠. 설명 안 그렇죠. 되죠. 무모함이 될 수도 예. 있고. 네. 그다음에 누가 보면 쟤는 왜 저래? 뭐 이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 이제 모든 게 다 장점이거나 단점은 아니고 네. 이게 때가 잘 맞았을 때 네.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결정이 네. 되니까. 예. 그 이제 여기 이제 창업하실 분도 있고 직장 다니는 네. 이제 인재들도 많은데요. 네. 그 대성그룹 그러면 제가 이제 전성희 이사님이시라고 그 혹시 명품 비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아주 연세가 많이 된 네. 비서를 그 이제 명품 비서라는 책도 몇 년 전에 내셨더라고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2시죠. 73시죠. 그 비서를 72 이사로 73. 두고 계세요. 예.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참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주 좋게 봤는데 네. 그 대성 그 그룹의 문화가 좋구나. 네. 어떤 문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많이 아끼시고. 교육 사업도 하시죠? 교육 사업 쪽은 그- 약하시죠. 이렇게 좀 강하게 하긴 하고 예, 뭐 계시죠? 조그맣게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저희 세대는 조금 비전이 좀 달라지는 게 예. 한 분이 오래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예. 세대가 거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직장 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네. 같아서요. 네. 네. 벌써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두 세대 분들은 꽤 계세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세 번째 세대 나올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 대표님 어렸을 때부터 다 보면서 예, 지금 일하시는 분의 하시는 분들이- 아버님이 제가 이제 막 술 한잔 사주세요. 뭐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특혜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정말 이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직장, 그다음에 자기가 또 자기 자식들한테도 왔으면 좋겠는 직장이라는 비전만 공유한다 그러면은 네. 그거는 특혜라기보다는 왜 항상 보면은 이렇게 좋은 직장일수록 그 TO 하나 받아오고 뭐 이런 거에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모든 회사들이 다 충성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회사 만드는 게 같은 모토인데 그럼 세대를 거쳐서 같이 일하고 싶은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 아닌가.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이건 특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그런 문화를 공유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이것도 되게 위험한 발언이다. 근데 저는 그렇죠. 이제 사실 이렇게 해서 예전에 좀 대기업이 그 뭐 현대판 음서제니 뭐 해가지고 좀 크게 문제됐던 적은 있었는데 저도 대표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직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진짜 뭐 비전을 주고 좋은 환경을 얘기할 때 그것이 저는 그것도 참 괜찮은 하나의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다양성의 세계니까 괜찮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든지 너무 지나쳐지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나침이 아니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 그 기준이란 게 참 없어서 힘들긴 합니다만 찾아가는 하나의 또 필요함이 아닐까. 어떻습니까? 그 지금 이제 재계 뭐 순위라든지 우리나라 아직 그 자본주의 역사가 미천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몇백 년 된 기업도 있잖아요. 그 대성산업도 지금 보면 아까 48년도, 네, 저희 66년, 67년 아직 100년 안 되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100년, 200년 된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려 보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도 저희 우리나라 국민성이 또 다르잖아요. 다른 나라랑도 어떻게 보세요? 대신에 굉장히 그 뭐 국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또 장점도 많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뭐 단점은 저희가 굉장히 지적하기 쉽습니다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장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를 밖에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쳐다봤을 때 대한민국은 정말 이렇게 좀 이상한 나라예요.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20-30년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신상품에 대해서 막 열광하는 나라도 우리밖에 없고요. 저희 같은 회사가 6년 만에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도전적이고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장점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좀 다른 시각에서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63년 대성 그룹도 이제 앞으로 이제 100년, 200년을 내다보시고 뭐 할아버지에게 자꾸 해서 좀 이상합니다만 정말 이렇게 또 하나의 그 와닿았던 말 중에 인생은 유한하던데 기업은 무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 게 좀 많이 와닿는데요. 그러려면은 그만큼 그 계속 진화를 해야겠죠. 저는 다윈을 믿지는 않는데요. 그 진화론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유기체처럼.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런 이 생명체고 이게 계속 가려면은 어떤 진화를 거치고 어떤 한 사업도 몇십 년의 라이프 사이클을 넘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진화들을 계속 해 나가고 사업 구조가 바뀌든 아니면 사업 아이템이 바뀌든 아니면은 뭐 어떤 또 다른 창조가 일어나든 이게 계속 가야 기업이 영속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면에서는 잘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겠죠. 워낙에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똑똑하시고. 저 궁금한 것이 또 있는데 지금 라파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대성도 그렇고 규모가 다른 그 몇 개 업체를 이제 경영하시잖아요. 라파바이오도 이렇게 대성 산업처럼 이렇게 규모를 계속 키우고 싶으신지 아니면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는 그려집니다. 근데 이제 대성그룹 전체만한 규모는 절대 될 수가 없는 회사인 게 마켓 사이즈가 그렇게 안 되고요. 다만 이제 특화된 어떤 시장 안에서 얼마만큼 키워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사업 분야도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계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켓 사이즈와 저희가 하고 싶은 것과 그게 될 것이냐에 이제 많은 싸움인데 가다 보면 되는 거고 아니면 기업을 영속적으로 이제 뭐 꾸려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사이트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지금 대표님 하고 계신가요? 많이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봐야 되는 것 같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진짜 많이 다녔어요 어렸을 때. 많이 다녔다는 게 어디를 많이 다닌 건가요? 극장을 많이 다니는 건가요? 극장도 많이 다니고요. 많이 놀고요. 진짜 그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놀면서 많이 배우니까. 저도 놀기는 여기 다 같이 많이 놀았는데 세상을 배우는데 어떻게 안 놀고 배워요?
한마디로 취해도 봐야 술 맛도 아는 거고 예, 사람들의 진심을 한번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친구를 사귀는데 어떻게 한번 안 망가지고 이렇게 사귈 수 있고 일 얘기만 해서 어떻게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한 번씩 삐뚤어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삐뚤어진 걸 빨리 제자리로 갖다 이렇게 좀 돌려놓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집에 사람 보면 큰일 나겠다. 아니 근데 그 집에 계신 분이 얼마나 무섭길래 뭐 호랑이 키우십니까? 아, 선생님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예. 자 그러면 저기 뭐야 이제 Q&A 시간 들어가죠. 자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 오늘 질문 잘한 분 두 분한테 저희가 그 디큐브 상품권 제가 드릴 겁니다. 하시죠. 하세요. 하세요. 예. 들려요? 네. 저 광운대 로봇 학부의 김윤호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로보틱스 전공하시는 교수님이시고요. 예전에 제 방송에 출연했던 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기업은 무한했으면 좋겠다. 사람은 유한해도. 근데 쭉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김정한 대표님 속에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뭐 무한히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가장 이제 교육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참 좋았고. 근데 성공할 이유가 굉장히 많은 분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다른 측면에 이제 실패할 이유를 못 볼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그럼 주변에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쓴소리하는 분들을 많이 어떻게 두고 계세요? 제일 쓴소리 많이 하시는 분은 저희 아버지와 집에 사람이고요. 가까우니까. 요즘은 저희 딸도 잔소리가 늘어서요. 거의 최고입니다. 회사 안에서는 정말 그 저한테 노를 해주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항상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저한테 노를 해주시는 분이 가장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은 노력을 참 많이 하는 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쳐다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게 되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일정한 포지션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굉장히 좀 대화가 솔직해지기 어렵고 그다음에 또 뭐 예전에 보니까 뭐 아웃라이어인가 어딘가 책에 보니까 그런 연구를 한국을 예를 빗대서 좀 하신 게 또 있더라고요. 사실 그 현실 파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저한테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현실도 굉장히 좀 어렵게 배웠고요. 아프고 배웠고요. 그래서 계속 좀 객관적인 시각을 어떻게 가지면 되는지는 제 개인적인 굉장히 좀 큰 숙제인 것 같고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저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실 때 이렇게 스테이를 주면. 계기가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컨설팅을 받는 분들이 바라는 거는 내 생각이 맞지요 하는 걸 구하는 거라고. 그런 것들 의미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컨설팅에서 어떤 대답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유수의 컨설팅 회사들하고 몇 번 일은 해봤습니다만 정답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데요. 오히려 크리티시즘을 받을 때 가장 좋은데 그런 경우들이 참 드물죠. 보통들은 이제 와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해 주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로 질문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Okay, thank you for giving me the chance to ask some question to you. I just knew some special jargon like any dental, any special vocabulary like crown or any other some gum or any other canine or molar like this. So I put the implant in my mouth. In my teeth, just like any molar position or any some kind of, and then just I'm wearing just some in my teeth using some crown cure some system any other some dental clinic center. So, but I just a couple of days or just 1 or 2 weeks ago, I watched some TV about some side effect of some dental problem or some kind of implant problem. So I just told us that you just tailored some system using to sell some kind of some customers or any company. So do you have any plan
for solving more just any other reward if I have some side effect of implant or some kind of crown That's one thing that I could think about, and one thing that I could. 한국말로 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좀 말씀드리면요. 그 임플란트 시술을 하셨는데 저기 며칠 전에 지금 그럼 힐링 지금 끼고 계신 건가요? 크라운 끼셨나요? 아니면 사이드 이펙트? Yes, 제 이빨이 네. 대부분이 크라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 네. 아까 몰라라고 해서 이제 어금니인데 네. 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그저께 보니까 분명히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많이 있고 뉴스를 봤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없는데 아까 말했던 뭐 아까 그 치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어베큐먼트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잇몸이라든지 이런 게 무너지게 되고 부작용이 심하고 돈적인 어떤 비싼데 이걸 어떻게 보상을 아까 리워드 해줘야 되고 어떻게 문제점을 솔빙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사실 피해자가 많이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저도 없는 가난한데 그거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회사 측에서 좀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치과 측에서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어떤 그런 실제로 그 시술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그건 미흡한 것 같고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의 영역이 있고요. 다시 대신에 이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제품을 썼을 때 사이드 이펙트가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건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마케팅의 어려운 점이 그 환자분들이 가서 마이플란트 해주세요라고 그러면은 예 좋은데 그거를 환자분들이 도대체 마이플란트가 뭐야? 그렇죠. 시작해서 예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그 일단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그 반대로 이제 업체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이제 오 이렇게 되는 게 그 시술서부터 전체적인 그런 총괄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 레귤레토리 안에서 최대한 좋은 제품을 이제 갖다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인데 솔직히 저희가 리워드까지는 아니지만 트러블이 생기신 분들한테는 100% 그 애프터 서비스는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저희 갖고 있는 사이드 이펙트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이유가 문제가 생긴 거는 저희 시술하신 선생님들이 다 저희한테 리퍼를 해주세요. 그래서 스크류가 풀렸다든지 다시 제작을 했다든지 이럴 땐 저희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계가 가능했던 거였고요. 이게 1대1 제품이 아니면은 그렇게 저희한테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가 없었을 텐데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맞춘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기억에 제일 오래된 환자는 한 2년 지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세션이 좀 생겼다고 이 몰라 같은 경우 리세션 생기면은 이제 치근 드러나고 그러면 이제 보기 흉하고 보내시면은 다시 해드리고 그랬던 기억은 있고요. 근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의 리워드 일단 저희는 약간은 좀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다시 만들어줘 그런데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임플란트의 부작용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 다양해서요. 그거는 저희 영역도 사실은 조금 한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그 정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이고능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그 향후 3D 프린터의 보급과 발전에 따라서 누구나 제작이 가능한 시기가 올 때 제조를 이 라파바에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라고. 디자인을 하려면 디자인 툴이 필요하겠죠. 그럼 저희 캐드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3D 프린팅에 대해서 약간은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은 환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3D 프린터가 너무너무 획기적이지만요. 가격이 뭐 지금 90만 원짜리 나왔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격대 제품 갖고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치아는 그 정도가 뜨게 되면은 들떠서요. 다른 문제를 또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필요한 거는 비싼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재료들도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기 아까 말씀하시는데 회사 내에 그 뭐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직원들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시는데 그 반대로 말하면 그 대성 그룹이 보면 1대 3대 걸쳐가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로열티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문화 측면에서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대표님께서 향후에 신규 사업을 할 때 보면 이제 어떤 본능적으로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거 보면 다른 회사에서 하는 거에 굉장히 탐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M&A 같은 경우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거를
고려하시는지. 그리고 또 M&A 할 때 네. 통상적으로 보면 대기업들이 그냥 여태까지는 기업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인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내실을 빼서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자기 걸 만들어 놓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대표님께서는 M&A 할 때 그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쳐서 인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 빼고 스스로 하지만 본능적으로 창업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 좀 듣고 싶거든요. 그 초이스는 글쎄요. 어떻게 이렇게 딱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M&A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해야겠죠. 반대로 제가 M&A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저희 세대에는 조금 더 열려 있는 문화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가치, 밸류에이션 관련돼서는 그거를 제가 얼만큼 원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것 같고 반대로 또 얼만큼 필요한 거냐에 따라서 또 가치가 또 달라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이라는 거는 저희 제품도 그렇지만 회사도 가치는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준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사실은 저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원하다 그러는데 피인수한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예,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뭐 회사의 어떤 일정 부분 사업 부분이 제가 하는 것보다 남이 더 낫다 싶을 때는 그건 언제든지 또 넘길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시간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노력도 정해져 있고 능력도 정해져 있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 그럴 때는 과감히 또 던지는 것도 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네. 네. 열정을 가지고 세계로 도전하는 글로벌 인재 애비 신랑 김종환입니다. 근성이라는 책을 쓰신 분도 그렇고 CEO님도 그렇고 아까 아내분 내조 덕분에 성공하신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시면 지금 부인하고 결혼하실 건가요? 그리고 아니 지금 점수 따서는 확실한 기회를 지금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요즘 결혼하는 부부에게 이렇게 해라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날 잡았나 보네. 날 잡았다고 오늘. 네, 저 친구가 결혼 날짜를 잡아가지고. 저는 지금 저의 아내와 또 할 것 같고요. 예.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너무 정복을. 정말 편집 안 되죠. 지금 남 얘기할 때,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끝나고 봐요. 뭐 또 해요. 정말 또 해요. 진짜 감사드리는 거는 저한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노를 할 수 있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매일같이 잔소리하라 그래도 더 하겠죠. 근데 정말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되기를 가만히 보면 저희 집에 사람이 가장 많이 응원하는 것 같고요. 그분 참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랑 참 다른 시야를 갖고 있어요. 그게 더 감사드려요. 왜냐면 저랑 같은 데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막 이상한 데로 달려도 너 잘하고 있어 이럴 텐데요. 항상 다른 시야로 너 잘못하고 있어를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결혼하시는 분들, 제가 요즘 이제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요즘 이제 새내기 분들 이렇게 뵈면은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했어요. 26에 결혼해서요. 그래서 되게 젊어 보이지만 제가 고등학생 딸이 있고요. 빨리 하세요. 숙제가 빨리 끝나요. 정말 빨리 끝나요. 감사합니다. 근데요, 또 좋은 게요. 저희 딸하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친구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춘기가 작년에 끝났나? 작년 7월쯤에 끝난 것 같아요. 7, 8월쯤 끝난 것 같은데 해외에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좀 독립심이 강한 친구고 자기 혼자 잘해요. 해외에 있는데 전화값이 좀 많이 나와서 그렇지 한 번에 뭐 1시간씩 통화하는. 그러세요? 굉장히 가정적인. 그냥 제가 필요할 때만 전화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 애가 저를 필요로 할 때만 전화해서 그렇지. 전화하면 그래도 1시간씩 통화할 수 있는 여자친구 같은 우리 딸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빨리 했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기왕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예, 그리고 더 많이 날 수 있고. 네. 네. 예,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셋째를 안 가진 게 참 안타까워서. 예. 예. 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아우, 저 이제 예. 참. 예, 요즘 필요한 게 많아져서. 예.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하고 싶고, 예, 여러 이제 얘기들 많이 했는데 참, 네, 가능하면 언제든지 합니다. 네. 집 안에서 해야 돼서 그렇지. 네. 그 젊은 인재인데 꼭 어떻게 잘 살아가면 잘 사는 방법 뭐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한 게 무엇인지 아는 게 진짜 잘 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남을 쳐다보면은 항상 자기가 되게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는 게 즐겁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뭐 하는지 알고, 뭐 잘못했으면 내일 잘하면 되지 이러고, 예, 그러면은 재밌지 않을까요? 네. 예. 또 질문? 네. 마이크. 네. 예. 저는 유길리라고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세계인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자기답게 사는 게 가장 멋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가 살아 있는 것이 가장 글로벌한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아, 네. 그냥 저는 되게 심플한데 저희 가족, 네, 그냥 저희 이쁜 애들, 예, 집에 사람 저, 네. 가 시작이고요. 그리고 약간 동양적인 가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전 시작이고, 그리고 크게는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포함한 전체 가족, 우리 친구들, 동생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회사 식구들. 예. 역시 사람이네요. 예, 다 사람이네요. 네. 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네. 마이크 좀.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주세요. 하셔주세요. 하세요. 하세요. 분위기 훈훈합니다. 예, 분위기 좋네요. 네. 제가 사실 아까 자세히 잘 못 듣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입사를 하셔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딱 2008년쯤에 아까 6개월 정도 이제 기간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확신을 거의 6개월 만에 결심을 하시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젊었을 때부터 내가 이런 아이템들을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이제 계속 못 하고 계셨던 건지, 그런 이제 창업에 있어서의 고민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처음에 이제 자본금 같은 경우에 그냥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집안에 조금 도움이 있었을 거는 같은데, 그게 이제 100% 그러니까 100%였었는지 아니면 아까 주주분들도 계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비율상 어느 정도였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나이대에 따라서 이 사업을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던 게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무턱대고 했던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닥치면 하는, 그러면서 많은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작은 성공에 도취돼 갖고 더 큰 실패해보고, 작은 성공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작은 성공하고 나면은 마치 다 될 것 같아서, 아까 이제 뭐 개발에 막 빠져보고 막 이랬다는 게, 조그만 거 하나 성공하고 나니까 프로젝트 몇 억짜리 먹어놓고 몇십억을 투자하고 있고 막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만큼 장사가 됐으니까 했겠지만 그게 계속 나오는 장사가 아니었는데 잘못 본 거죠.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조금 더 들면은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보다는 지금 40대 조금 더 조심하는 것 같고요. 아마 50대 되면 더 조심하겠죠. 근데 이제 그만큼 덜 지르겠죠. 지름신은 있을 때 지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지름신 하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근데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알면 저도 다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6개월 만에 했던 거는 젊어서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임플란트 시장에 관련돼서는 확신이 굉장히 강했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세팅이 되어 있는 시장이었고 니즈가 정확히 보였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마케팅 능력이 좀 약해서 좀 늦게 큰 거죠. 오히려 생각한 것보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니즈가 맞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저희가 6년 전에 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 맞춤형 시장은 빵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몇 %예요. 저희가 그 중에 10몇 %를 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반 이상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시장은 있었던 거였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니즈를 파악하고 하는 데에 대한 그런 이제 비용들이 발생한 거지. 그게 없었다고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마켓 스터디는 맞았던 것 같고 방법론이나 이런 거는 시행착오 많이 겪었어요. 이제 그게 다 비용인 거고요. 네. 투자 비용은 어떤 식으로? 투자 비용의 재원 마련은 자본금 작게 시작했어요. 2억으로 시작했고요. 중간에 벤처 캐피탈한테 증자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주주들이 복잡합니다. 제가 한 60% 정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 이제 그 SI들이 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M&A 말씀을 하셨지만 모두 다 엑시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은 두고 갑니다. 다만 이제 기업의 영속성이나 사업의 영속성에 충분히 가치를 둘 수 있는 파티들. 그다음에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많이 알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한 컨트리뷰션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비싼 월급을 주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감사할 거고 아니면 제가 계속 경영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성그룹에서 뭔가 엄청나게 초기에 뭐 자본이 투입도 그거 아니네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거의 뭐 본인이 이제 그렇습니다. 창업해서 하신 거예요. 처음에 3명이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80명까지 키우면서 저희 직원들이 다 따로. 원래 그룹 집안의 문화가 그런 겁니까? 그런 걸 굳이 이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조금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독립하라는 거, 그다음에 엔티티들에서 명확히 좀 구별하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질문. 마이크 좀 전화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대훈이라고 하고 현재 경영기획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모시고 있는 CEO도 겸직을 하고 계시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촌 매형도 직업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 겸직하신다고 했었는데 겸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싶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한 몇 년 후에는 아버지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와중에 또 스타트업을 같이 하고 싶어서 그때 어떻게 조율해야지 지혜롭게 겸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저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못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파워먼트인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권한 위임을 갖고 가는지, 힘을 누가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길목은 누가 잡고 있는지. 근데 그거는 정답이 없는 게 항상 가다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경영 관리라는 게 결국은 실패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게 생기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어떤 이런 권한을 나누지 않고는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다만 조직 문화나 조직이 그런 권한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조직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좀 그런 성찰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못.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따라 가지고 권한 위임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저를 못 믿는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적절한 뭐라 그러나 견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개인 한 사람한테 아니면 어떤 한 팀한테 힘이 다 가는 것보다는 이런 한 팀한테 갔을 때 반대로 어떻게 견제가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컨트롤이 되는지도 삼권 분립처럼 조금 더 좀 노력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제가 원하는.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옆으로 쭉쭉 여기 오른쪽으로. 여기. 저기 그 라파는 창업을 하셔가지고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대성산업 CEO가 되시면서 큰 숙제를 맡게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성산업이 그 좋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건설사업부나 뭐 유통사업부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라파에 비하면 4,000명이나 딸린 지금 직원이 있는 게 대성산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을 이제 뭐 회사가 어렵다고 해고할 수는 없고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향후에 그 대성산업의 경영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가지고 그걸 정상화시키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지금 대성산업은 CEO는 아니고 직책이사장이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기계사업부하고 2개의 계열사의 사장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전부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사장님이 다 저 말고도 6분이 더 계세요. 그래서 각자 이제 책임을 맡고 계시고요. 지금 대표이사는 CEO는 아버님이 예, 아버지가 대표이사시고 그다음에 CEO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제 그 권한을 조금 벗어난 질문. 그게 지금 기계사업부 어느 사업부를? 제가 기계사업부, 대성 낫지, 대성 하이드롤릭스, 그다음에 소주 대성 이렇게 해서 제가 대표 맡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질문 또 있어요? 질문 없으시면 이제 여기까지 맞추는 걸 하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네네. 되게 낭만 CEO 같습니까? 느낌이 낭만적인 CEO 느낌이 들었고요. 그 경영자로서의 어떤 꿈하고 자연인으로서의 꿈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은 그 꿈이 달라본 적이 없어서요. 어렸을 때 그냥 한 그림만 보고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보신 모습이 제 그냥 꿈을 이루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재밌게 사업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뭐 되게 아픈데 안 아픈 척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할 때 있고 가끔은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은데 그런 친구도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어떠세요? 아까 저분 질문 말씀하셨죠. 저는 이제 만약에 나중에 대성산업에 CEO 자리가 오퍼가 온다면, 근데 본인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하시겠어요? 승낙하시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세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거는 생각 깊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무리 저희 아버지는 대주주시고요. 저는 주식이 굉장히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잘할 수 있냐 못하냐를 따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이란 건 계속 무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에 CEO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어떠한 그 부분적인 롤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빠지는 게 나을지는 정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이게 그 어떤 책임 경영에 있어서의 그런 발언이 아니고요. 항상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쳐다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항상 어딘가에 남아 있는 숙제 같아서. 알겠습니다. 근데 본인 워낙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아까도 이제 좀 여러 아이템이 막 지금 있으시잖아요. 그런 쪽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그 어떤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은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할 것 같고 최대한 노력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방송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벤처 미디어, 벤처 스퀘어라고요. 벤처 관련된 미디어를 운영하시는 명승 대표이십니다. 그다음에 7월달에 저희가 또 이제 또 아마 이번 주 중 되면 7월달에 7월 편성 일정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고서 나도 한번 그 MC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한테 신청하시면 같이 공동 MC 보면 됩니다. 공동 MC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같이 보고 질문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앵커처럼 말하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요 CEO톡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페이스북 그룹이 있으니까요. CEOTOK 치시면 여기서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CEO톡에 나왔던 여러 영상들은 CEO MBA CEO.kr 사이트 가면 한 250개 클립이 있으니까 여기서 직무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세 분의 MC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해주신 먼저 김정은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 하죠. 저 정말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에요. 정말 공개적인 자리 굉장히 좀 피해서요. 특히나 이렇게 TV 카메라 앞에 처음 서서 저 TV 카메라 아니에요, 저거? 제가 이렇게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데 오늘 잘 넘긴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 진지한 질문들과 공감과 그다음에 또 지적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